요즘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는 참 질리게도 길게 가고 일상이 팍팍하죠.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슬픔까지 마주쳐서 한없이 무력해질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위로와 공감입니다. 슬픔에 빠진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법은 어떤 걸까요?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 김창옥 작가와 함께합니다. 김창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호칭이 여러 개 있으세요. 네. 뭐 선생님, 네. 대표님, 작가님 네.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뭐 형제님. 오늘 형제님으로 갈까요? CBS에서. CBS답게 형제님, 자매님으로. 제일 좋으신 걸로 제가 불러드려야겠다 저 생각했는데. 그냥 뭐 강의 주로 하니까 강사님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강사님도 좋네요. 네. 그걸로 그럼 오늘은. 네. 1년 반 만에 뉴스쇼 다시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올해 이제 50 됐는데요. 이제 50. 예.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뉴스쇼 할 때는 갱년기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갱년기 1부는 지났고 지금은 2부에 약간 중후반인 것 같아요. 이게 몇 부작이 되나 보군요. 네, 그게 사춘기를 앓지 않았던 사람들이 갱년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춘기 특별히 앓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예. 이제 조금 집에 문제를 많이 이렇게 만드시니까 그러면 애들이 숨죽여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제가 사춘기 때 그림 하셨거든요. 그림. 네, 이 그림 하셔가지고 동양화. 네, 동양화 하셔서 주고, 이제 또 지역사회 환원하시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너무 무섭고 집안에 맨날 엄마 아빠가 다툼이 잦으니까 네. 이제 어리니까 그거 눈치 보느라고 제 사춘기가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은 착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 그렇게 엄마는 또 엄마 시점에서는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사춘기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순탄하게 지나갔는데 맞아요. 지금 찾아온 갱년기는 좀 심하게 앓고 계세요? 그게 싱크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춘기 때 터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터질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예. 그게 밑으로 그냥 확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갱년기가 오면서 좀 의욕이 없어지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50대가 낀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위에도 치고 아래는 또 치고 올라오고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50대 낀 세대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분들께 그럼 본인이 겪고 계시면서 지금 극복하는 거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극복법 이것부터 시작해 보죠.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지금 이제 나도 방황 중.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예. 야, 이거 나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어쩌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초대를 안 해주셨으면 사실은 저는 이 시간에 또 그냥 꺼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대단한 비법을 아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한 비법이에요라고 할 때 그냥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털어놓는 것, 네.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네, 것, 그리고 그냥 같이 한번 웃고 그리고는 그냥 뭐 그런 정도지 제가 뭐 누군가에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좋은 네. 비법인 것 같아요. 속으로 특히 50대 남성들은 네. 끙끙 혼자 앓고 지나가고 네, 이거 TV 그쵸.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터뜨려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도 방법이 없어, 나도 힘들어라고 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예. 내가 말은 못해도 그럼 나랑 저 사람도 비슷하네. 그렇지. 우리가 그냥 그 시기를 같이 지나가네. 그러네. 뭐 이런 거가 뭐 아주 조그만한 그거지. 뭐 안 그러면 뭐 저희가 막 다 뭐 남자들 대부분 마음 열라고 술을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은 열리고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냥 뭐 먹어 야 말한다고 되냐 씨 먹어 그러다가 집에 가면서 뭐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그러고 이제 비둘기한테 막 주고 막 비둘기도 주고 비둘기도 정신없게 만들고 맞아.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기본은 소통이란 얘기를 늘 하시잖아요. 네. 바로 그것과도 통하는 얘기네요. 네. 통하는 얘기. 특히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남과도 소통이 된다.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네. 늘 하셨어요. 근데 나 스스로를 그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 나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강연할 기회가 있을 때 좀 이런 추천하거든요.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셔라. 결국 공황장애가 온다. 그리고 남편도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셔라. 이렇게 뭐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될 거다 아마 그분은. 이런 속담이 있대요.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그렇죠. 남편에게는 인정을. 인정을.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남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한민국의 남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방송국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 이번에 뭐 앵커 됐어요. 그러면 야 진짜 너무 멋지다. 너무 기뻐 아빠. 이래야 되는데 겸손해라. 네가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너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치셔. 치셔. 항상 겸손. 가서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근데 제가 보기에 여자분들은 어머니가 그걸 좀 해주거나 친구들끼리 그걸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은 별로 칭찬과 인정을 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못 받은 남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삐지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겉으로는 어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나 섭섭한데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너무 인정을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힘든 일로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게 조금 좋아지는데 그냥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0 전후에 남자들이 몸에 힘이 빠지면서 뭐 여성들도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그냥 싱크홀처럼 개인과 사회의 그 감정이 훅 꺼져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알아주는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특히 나 스스로도 내가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만 이래? 내 친구들 잘 나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아니야. 넌 쟤보다 이런 면은 좋잖아. 저 친구 너무 잘 나갔고 너무 바빠갖고 놀 시간도 없는데 넌 놀 시간 많잖아. 오히려 약간 그런 존재에 대한 인정이요. 쉽게 말해서 야 우리는 네가 있어서 되게 좋아. 난 너 오면 우리 분위기 진짜 좋아져. 나 진짜 너 너무 야 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오냐? 너 한번 보려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야 우리는 네가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또 좀 뭐 성과를 내면 뭐 승진하면 뭐 좋은 일 있으면 야 너무 좋겠다고 좀 상대방이 좀 놀라도 주고 그래야 되지. 뭐 속으로는 다 놀라고 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속으로는 사랑하거든요. 다만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친구에게건 가족에게건 뭐. 그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람의 뇌가 내가 나를 대하듯이 그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지를 한대요. 말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대하듯이는 어디에서 배웠냐? 내 부모가 나를 대해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야 저 사람들은 남이니까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 거야. 너무 축하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승진하면 뭐 너 진짜 최고 2% 최고 막 이러는데 이제 자기가 하면은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대하듯 내 주변 친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족이나 대하는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대하고 나머지는 사실 역할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좀 의식적으로 내 가족은 내가 아니야. 내가 말 안 하면 몰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네요. 하다 보면 그래서 돼요. 뭐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을 그냥 뭐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분은 옆집 아저씨다. 옆집 아저씨다. 근데 저는 그건 너무 극단의 그 방법이고 좀 저는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라도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자연스럽다는 게 대부분 왜곡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부모와 자기 선배에게 받은 방식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길들여졌거나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건 자연과 연결됐다, 닮았다는 말이거든요. 즉 그럼 인간관계에서 너와 내가 연결된다는 걸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나와 내 과거하고만 익숙한 방식을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연기라도 좀 해야 된다. 어색하게 한 10%는 예, 예. 이렇게 말하고도 나 좀 어색한데 어색하지. 뭐 이래도 너무 좋은 일이다. 너 정말 좋겠다. 아까 저 얼마 전에 외국 영화를 하나 보는데 거기서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다 큰 딸과 막 아버지도 서로 껴안고 사랑한다. 너 없이 내가 너랑 함께 했던 게 너무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한 10%에서 15%만. 그래서 이제 그 문구로는 이런 게 있죠. 뭐 누군가가 승진하면 네. 나도 좋은데 자기 얼마나 좋아? 이런데 이렇게 길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네. 엄청 좋겠다. 그렇게라도. 네, 엄청 10%라도 좋겠다. 하는 연습을 해라.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 하면 네.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그냥 엄청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엄마 성격 알지?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엄마는. 알았어? 그러고 다 100점 받으면 방심하지 마. 됐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야. 늘 긴장 놓치지 마. 이렇게 항상 저희는 주의와 경계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50대. 자기 부모에게는 그렇게 듣고 이제 자기의 자녀 세대와 후배 세대에게는 말을 좋게 하려고 하고 그 세대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 들었는데 또 내 밑에 세대는 그걸 원하네. 그렇지. 나도 못 들은 걸 남한테 하려고 하니 어색하고 인위적인 것 같고 또 좋은 리더라는 말도 못 듣고 근데 나는 내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는 변했는데 그렇지. 근데 왜 여기선 좋은 평가를 내가 못 받지? 그러니까 또 서운해지고 또 서운하고. 우울해지고 네. 그럴 수 있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진심이랍시고 위로를 전했는데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반감을 사는. 그러니까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진 분에게 예. 뭔가 내가 말이든 돈이든 줄 때 이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위로의 말, 뭔가 격려의 말, 뭐 지원의 말을 전할 때 훨씬 그거 할 조심해야 때 돼요. 훨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위로를 받을 상황에 우리가 되게 몸도 정신도 예. 피폐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고 뭔가를 주면서 하는 말을 살짝 잘못했을 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훨씬 폭력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거 어떻게 하면 그럼 진심을 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좀 오해 없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혼의 언어라는 게 언어학에 있는데 그게 행동이거든요. 눈빛이나. 그래서 너무 극한적인 위기가 딱 터졌을 때는 전 웬만하면 사람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말을 줄여라. 네, 차라리 옆에 있어줘라. 슬픈 표정을 하고 옆에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가장 그 시기에는 적절한 언어거든요. 그 슬픔으로 함께 하는 게. 그 상가집에서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뭐 막 얘기 안 해. 와서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얘기가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냥 어떤 친구 보면 묵묵히 계속 그거 있어. 뭐 육개장 날르고 뭐 맞아. 손님 받고 뭐 신발 정리하고 막 네. 새벽 1시 2시 됐는데도 맞아.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나 울다가 그 친구 탁 봤는데 그 친구 저쪽에서 그거 일하고 있어요. 손님 받고 그분이 막 안녕하세요 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식사하세요. 맞아. 그거를 볼 때 사실은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함께 하고 있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나도 슬퍼하는 저 슬픔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게 극한의 슬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와서 야 얼마 힘드냐, 뭐 잘 될 거야, 뭐 지나간다 이런 말은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그럼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좋은 일 겪을 때는 어색하더라도 연기라도 해서 좋은 마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놀라줘야지 축하받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오버해서라도 야 좋겠다, 너 최고야, 네가 그쵸. 있어서 좋아, 이걸 해주고. 네. 슬픔에 빠진 옆 사람, 슬픔에 빠진 누군가를 봤을 땐 말수를 오히려 확 오히려 더 줄이고. 줄여라. 네. 대신 옆에 있어줘라. 그렇죠. 내가 승진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여보 내가 동기 중에 최초로 승진이야.
이런 도라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아유 일만 많이 하는 거다.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지. 이러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가 막 야 그거 뭐 시간 지난다고 그렇게 되냐? 그렇지. 장난 아니지. 아우, 야, 잘했어, 야. 뭐 이런 거 앵커 아무나 해. 뭐 넣을 수 있어. 뭐 아유 뭐 같이 시작한 동기가 50명인데 아유 진짜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아유 별것도 아니야. 아유 그냥 하는 거야. 그러지만 속으로 그렇지. 너무너무 기쁘죠. 반대로 슬픔에 빠졌을 때는 막 야 괜찮아 이게 그런 거 아니라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 내가 슬플 때 나보다 더 슬퍼해 주는 사람.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아까울 정도인데 본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미니 댓글쇼로 한 5분에서 10분 네. 괜찮으시죠? 네. 같이 가겠습니다. 김창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일단 김창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네. 바쁘신데. 아니요, 저 요즘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아유, 저희가 섭외하기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바쁜 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스케줄이 많지는 않습니다. TV 틀면은 많이 나오시던데 강연. 그거 옛날에 했던 건데 그때 네. 방송국들이 돈 안 주고 계속 이렇게 CBS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트는 거. 오늘 이 얘기 꼭 CBS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사장님 이하 저 CBS TV 관계자분들에게. 저 재전송할 땐 재전송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다른 스케줄들 뭐 책도 쓰고 그러지. 책은 안 쓰셨어요? 책안 쓰고. 책은 아니고 이제 강연 위주로 뜻깊은 강연들 많이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제 나름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미나 명분이 있으면 조금 뭐 이제 돈이 안 맞아도 하고 이제 명분 없으면 칼같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 챙겨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댓글쇼는 돌쇠 토론이 있는 날인데 김창우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돌쇠 토론 두 분한테 잠깐 양해 구하고 밖에서 잠깐 식사하실 동안 우리 김창옥 선생과 함께 미니 댓글쇼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트 PD랑 우리 K준열, 김준일 대표 두 분만 1부로 함께하고 2부에서 돌쇠 두 분까지 함께하는 참 이제 댓글쇼도 1, 2부로 나눠서 진짜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본방송하고 댓글쇼 1부, 댓글쇼 2부 이걸 다 해냅니다. 자, 그 사이에 하트 PD하고 우리 김준일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김창우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셨죠? 저는 뭐 완전 워너비입니다. 워너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좋아해요. 어떤 진짜 점이 마음에 드세요, 이분의? 개그감. 제가 진짜 개그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김창옥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저만 빼고 예. 금수돌스 멤버들 전부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느라고. 예. 야, 스타들의 스타구나. 우리 김창호 선생님. 다른 분들 오실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찍고 또 단체로 찍고 막 와, 대단하시다. 난리였습니다. 아마 사모님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한테 인기 진짜 최고. 거의 BTS급. 그 제가 누나가 4명 있거든요. 맞아요. 또 친엄마도 한 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누나들의 우여곡절한 삶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들 하나예요 그러면은? 형 한 명 있고요. 형 하나. 네, 저 막내. 자식이 엄청 두셨구나. 사이 안 좋으셨는데 부모님이. 사이 안 좋으신데 6 나셨어요. 네. 사이 좋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6 낳고 사이 안 좋으시죠. 개그감 얘기 안 그래도 저도 질문 드렸어요.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러니까 김창호 선생님은 굉장히 진지한 얘기할 때는 진지하고 막 일부러 뭐 웃기려고 막 뭐 이렇게 톤을 높이거나 이러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건서건 웃기세요? 근데 저는 개그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번 이제 사실은 바이러스 같아요, 일종의. 그게 이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그게 좀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약간 DNA에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DNA도 있겠지만 그 환경, 그 노출된 환경인 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에 자주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엄마는 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아버지가 되게 인물이 좋으신데 예. 이제 장호가 너 살아봐.
부부라는 것은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엔 사람이 있어야 돼. 너그 애빈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게 되게 철학적인데 되게 해학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저의 수준은 네. 엄마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엄마 거를 약간 흉내내는 수준? 야. 전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한번 모시고 싶네요. 저 어머님의 그럼 그 해악, 그 네. 개그감이란 건 어마어마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어디에서 나온 것 같냐면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고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뭐 아주 예전 분이시니까 네.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선봐서. 근데 뭐 말이 안 들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좀 귀가 안 들리시다 보니까 좀 뭐 두 분 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남편으로서의 정서적 역할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고 이제 그 삶에 대한 해악이겠죠. 그래서 해악이 이 유머라는 말이 웃기다는 뜻이 아니고 네. 라틴어 휴먼에서 나왔고 뜻은 흐르다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이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전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냥 농담이나 뭐 웃긴 말이 아니라 예. 상황을 반전해내는 힘, 되게 철학적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좋은 유머를 했을 때 너무 긴장된 게 탁 반전되면서 오히려 더 풀어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과 사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게 예. 그 유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웃기는 게 아닌 거죠. 예. 반전 긴장감을 풀어주는 톡 하는 그 지점. 네. 그게 유머고 해학이고 네. 그게 인간미고 소통이고 공감이다. 그러니까 가족들- 이런 걸 자꾸 퍼뜨려야죠. 네, 라디오로. 가족들이 다 모이면 장난 아니겠네요. 댓글이요? 가족들. 가족들 아니 다 근데 모이면. 희한하게 네. 엄마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만 약간 그런 식이고 받으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아. 그런 말하거나 이런 가족 게. 모임 하시면은 그러면은 어머님하고 우리 김창옥 선생하고 두 분만 막 웃기세요. 아 막내 누나도 그렇습니다. 세 분이 네, 그러시죠. 김미자. 우리 김미자님. 미자누님이 네, 김미자가 좀 그렇습니다. 술 있으시구나. 저 디스크 수술할 때 카톡 왔어요. 창우가 나 너 병원 가봐야 되는데 나 요즘 많이 아파. 나 정말 모든 게 화가 나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제가 누나 왜 그런지 알고 있었거든요. 왜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예. 이제 그 사모님들의 힘든 나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누나 그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리고 너무 남한테 맞춰주지 마. 계좌번호 보내. 그랬더니 누나가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1002. 우리가 다 아는 그 은행 계좌를 딱 누나 아직 죽을 때는 아니구나. 죽을 사람이 이렇게 계좌를 빨리 보낼 수가 있나? 미자누님 재밌으시네요. 미자 누나. 김미자누님. 미자 누나. 아 그렇게 웃음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 우리 이제 소통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미니 댓글쇼로 왔는데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그 저의 궁금증 말고 우리 하트 PD나 우리 저 K 주니어님이 밖에서 나 꼭 물어보고 싶어 하셨던 게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잠깐 초대했어요. 평소에 궁금증들 요거는 좀 우리 소통 전문가 김창옥 대표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 질문해보고 싶다. 저는 요새 꼭 알고 싶은 게 이게 나이를 먹었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하루하루 이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신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위로해주고 하기보다는 제가 쉬고 싶은 생각이 훨씬 많이 들고 집에 가면은 그럴 수 그쵸. 있지. 다 그렇지. 예, 근데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 챙겨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조금 더 편하게 음. 쉽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전처럼 막 그렇게 내 마음 쓰지 않고 내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어렵다. 노력은 쓰지 않되 함께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없냐. 그러니까 뭐 가족들. 날로 먹겠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로 먹는 방법? 아니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계시죠. 이제 예. 김동호 목사님 이제 아드님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는데 네. 아빠가 너무 바빴대요. 새벽 기도부터 저녁에 네. 할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예, 예. 사실 자기는 아빠를 별로 본 적이 많지는 않대요. 예. 근데 아버지하고의 되게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던 게 예. 아버지가
약간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동 목사님. 자기 아들한테, 당신의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뭐 아빠는 지금 요즘 이렇고 아빠는 이런 50대를 지나고 있어. 아빠는 내가 널 위로하고 싶지만 아빠도 이제 몸이 예전치 않고 그래서 너에게 더 밝은 에너지를 못 줘서 미안해. 아빠가 이 시기 잘 지나면 너희에게 다시 그런 밝은 에너지와 미소를 줄게. 아빠는 니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자도 좋고 아니면 뭐 이제 친필로 쓰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편지는 너무 그러니까 뭐 엽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또 자식들도 그런 걸 되게 부모에게 받은 걸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은 누가 친필로 편지를 잘 안 쓰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본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특히 가족끼리 뭐 편지를 주고받고 허그하고 뭐 사랑이 이게 가족한테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저희 쌍둥이 아들들하고 되게 어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은 되게 친한 거예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준 걸 제가 아니까 딸한테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딸한테는 너무 잘 허그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아들한테는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게 아예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큰 딸이 이제 은혜였는데 아들들이 이제 저한테 아빠 이러지 않고 은혜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애들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랑. 근데 저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까 드린 말씀, 야 이거 내가 연기라도 해야 된다. 연기라도 해야 된다. 내 아버지에게서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다고 익숙하다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사실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죠. 내가 막 아이를 막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이렇게 했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연기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연기를 진짜 3개월, 6개월 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게 앉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거기서 그럼 애들도 이거 뭐야 이거 뭐 나 연행하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애들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고. 3개월 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3개월 하니까 이 앉는 감이 싹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야, 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는 6개월, 1년을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딱 생기고 지금은 딸하고 가질 수 없는 그 허그감이 이제 아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연기를 잘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제가 보기엔 거의 전 중도까지 못한다고 봐요. 그렇지. 처음에는 어색하게 하고 연기로 하고 쇼로 해라. 그게 전 저한테 희망적 메시지였어요. 저한테 처음부터 당신 진실하게 하세요. 아버지인데 왜 진정성 있게 어색해요. 못해요? 왜 팔이 그렇게 꺾여요? 왜 좀 더 이렇게 해. 이렇게 좀 해. 이렇게 막 제가 뽀뽀도 좀 해. 막 이렇게. 또 너무 무섭네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못했겠죠. 그렇지. 뽀뽀까지 어떻게 해, 처음에. 그러니까 연습을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연습하다 보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된다. 편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니 아까 그 우리 김민경 선수가 그 대표 되시려고 처음부터 얼마나 그걸 하셨고 그 남자들도 군대 가면 0점 잡을 때까지 계속 그거 헛방 쏘거든요. 그러다가 0점 잡는 거고 어떻게 한 방에 가족이라고 뭐 사랑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연습을 해라. 하트 PD 질문 답변 됐죠? 네. 자, 우리 김준일 대표. 저는 아까 전에 그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와 진짜 우리 집안 얘기구나 그 생각이 특히 들어요. 어떤 거? 특히 어떤 게 집안 얘기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준이라. 준이라.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맨날 저를 보면은 네가 좀 유명해졌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좀 그만 비판해라. 그럼 내가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인정은 못 받으셨어요? 어머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비판도 대통령 비판도 못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싸움 나고 그러다가. 싸움까지는 안 가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항상 퉁명스럽게 부모님한테 좀 얘기를 해요. 좀 짜증 섞인 걸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 집안 얘기구나. 아, 그 많은 생각에. 집안 다 그래 근데 많은 집안이 그래. 대통령 비판하다가 잡혀간다 이런 말씀 안 잡혀가요 어머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항상 겸손해라. 그래서 질문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에요. 좀 바쁘다 보니까 잘 뵙지도 못하고 뭐 얘기 아직도 이제 애 취급을 하는 게 좀 살짝 저는 기분 나쁘고. 우리 김준일 대표가 지금 연세가 이제 49이죠. 예. 김준일 대표도 많이 드실 대로 드셨네. 진짜. 왜냐면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 굉장히 동안이라 30대로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김준일 네? 대표는. 예. 아, 예. 그건 좀 꽤 오버인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잠깐만. 벌써 예. 49. 근데도 아직도 부모님 눈에는 애로 보인다.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잘해야 되는데 뭔가 짜증을 내요. 그러면은 좀 뭐 그렇지.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또 네. 보면 하다 보면 겸손해라. 아, 엄마 그만 잔소리 그만 이렇게 된다. 잡혀간다. 안 잡혀간다니까요. 저는 근데 예전에 네. 되게 비슷하게 저희가 비슷한 세대니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네. 제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전화 좀 바꿔줘 이랬어요. 그럼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근데 엄마가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 얘기만 하시죠. 어차피 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치, 그치.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전화세 나오. 이게 너무 옛날 시외 분들이 전화, 뭐 옛날에. 자꾸 뭐 전화세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는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끊고 무슨 미국 영화에 보면 아버지들이 아들하고 통화하면 I love you.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 전화세 얘기하고 뭐 밥 먹어라 뭐 지금 6.25 때도 아니고 뭔 저런 얘기를 계속 하시지 아들이 다 컸는데 이랬는데 이제 그때쯤 영화 아바타를 봤거든요. 네. 근데 아바타들이 이제 처음에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해요. I see you.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거든요. I see you. I see you. 네. 근데 이 아바타들이 나중에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네. I love you라고 하질 않아요. I 어떻게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love you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타에게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랑은 존재하죠. 근데 I see you.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0대 넘어서 이제 있었으니까 옛날 아버지 세대의 안녕은 평화는 샬롬은 식사하셨어요? 그렇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맨날 뭐 만나면 대표님 식사하셨어요? 대표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자기네 밥 먹고 있으면 같이 식사하셔요. 아니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돼. 차린 건 없지만 잡숴봐. 네, 그렇지.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게 80, 70세의 어른들은 밥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고 그렇지. 그래서 밥을 먹는 게 평안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 세대의 안녕하세요는 식사했었어요고 아바타들은 안녕하세요로 사랑한다고 하네. 그때 그걸 보고 딱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지방에 사는 아들, 뭐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한테 너 밥 먹었어? 이거는 진짜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I love you. I love you다. 그러네. 야, 이 얘기를 딱 야, 이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전화세 나온다 근자는 진짜 전화세를 묻는 게 아니라 야, 너 바쁘지? 근데 시간 되면 아버지 보러 와. 근데 네가 바쁜 일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 너 아버지 보러 와. 예.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뉴스쇼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 아버지 첫 제사였는데 이제 제가 그날 또 콘서트가 있어서 못 갔어요. 엄마가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너무. 그렇지, 그렇지. 뭐 위로할 방법이 없죠. 그냥 계좌 이체하니까 또 마음이 좀 풀어져. 좀 과하게 했습니다. 계좌 이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거 주댕이 까서 이런 거 아무 안 되고. 잘하셨어요. 과- 100204 이거 과한 계좌 이체만이 어머니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안을 수 있다. 잘하셨어요. 요 얘기 하시면 살짝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전창욱 대표. 그러니까 우리 김준일 대표 어머님도 너 잡혀간다가
알러뷰인 거네. 알러뷰네요. 알러뷰네 그게. 제가 아직 계좌번호 몰라요. 제가 어머니 오늘 슬쩍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를? 여쭤봐서 아 너무 과하게. 좋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어머니 사랑해요, 뭐 건강하세요 그거 말고 저는 액수가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그 돈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아 정기 이체가 좋아요. 네. 만날 때마다 뭐 내가 목돈을 드린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큰 돈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아, 뭐 100만 원 드릴 거면 차라리 5만 원을 정해진 날짜에 드리면서 뭐 이렇게 그냥 또 그러면 그러면서 뭐 문자 하나 전화하는 거죠. 엄마 뭐 보냈어, 뭐 조금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뭐 아우 잘 보냈다 그러지 않죠. 너 써. 엄마 금방 죽어. 근데 또 잘 안 돌아가셔. 또 이런 분이 또 장수하셔. 엄마 다 살았어. 너 써. 엄마가 뭐 쓸 거 있니? 그러면서 사실 또 친구들한테 자랑하셔. 아니 또 우리 애가 또 뭐 걔는 또 뭘 그렇게 또 보내. 그 맛이잖아요. 그 맛이지. 그 그거지. 맛. 자랑하는 맛. 오늘 약간 키워드가 계좌 이체야. 키워드가 재밌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1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지금 약속드린 시간이 있어갖고 더는 못 가고 진짜 이 질문 안 하면 내가 자다가 일어날 것 같다. 이불 킥할 것 같다 하는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만. 선생님 그 코로나 기간에 네. 제주에서 네.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바쁘게 일하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또 휴직을 하고 이제 복직을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생각이 안 나요. 휴직 기간에. 캐나다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이 아, 다 휴직하고 생각이 안 난대요. 지금 온 지 얼마 안 그게 됐는데.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요. 예. 근데 제 인생에선 큰 투자를 한 건데 그 그렇지. 시간 그렇게 쉬는 거는 그렇지.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건지 아니 언젠가는 그게 돌아올 건지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그치. 예. 근데 술 받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걸리고 저는 이제 강제적으로 쉬게 됐잖아요. 왜냐면 이제 프리랜서들은 이제 일이 없으면 아예 돈이 없는 거니까요. 처음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밉기도 하고, 뭐 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좋아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강제로 이제 안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이 딱 지나서 이제 남자들이 50 전후가 되면 새벽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 번에 쭉 잤는데 자꾸 이제 깨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시간이 멍해지면서 몸에서 약간 실뿌리 같은 게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너의 삶은 네 몸으로 살아온 건데 네가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뭐 쉼을 가져야 돼. 뭐 워라밸을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 너도 네 몸을 좀 기다려줘. 이 메시지가 딱 정말 오고 몸에서 실뿌리가 그 편안한 땅으로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립선 안 좋아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화장실 가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네. 그 새벽에 어쩌면 보통 그런 순간들이 신을 만나는 순간들이라고 하거든요. 화장실이나 샤워하다가나 아니면 침대 맡에서 뭐 인간이 가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맨몸으로 있을 때잖아요. 그때 되게 큰 제 나름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창호가 그래 네가 생각한 게 맞아.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네가 그렇게 계획했다고 너 이때까지 20년 동안 이런 회전력으로 살아왔는데 그치. 갑자기 그렇게 안 돼. 그러니 너도 너를 좀 기다려줘. 너무 다그치지 마. 너도 네 몸도 하려고 하고 있어. 그 실뿌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만한 뿌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거기 가셨을 때 저는 마냥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색함도 많고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그리고 내가 괜히 여기에 적응했다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또 그렇지. 예. 또 이도저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거기서 그냥 돈 벌 걸. 뺑뺑이 돌리면서 음. 그게 나았을 텐데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되는 거 아니야? 가족들까지 또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이 오히려 더 크거든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작더라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다시. 근데 이제 그렇게 캐나다 한 달 뭐 이렇게 못 가, 1년 못 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뭐 하루가 안 되면 반나절. 그래서 조금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나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미안한 데를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미안한데 내 상황이 좀 이래서 혹시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한나절만 아니면 뭐 1시간만. 근데 그거는 남편들도 아내의 그 양해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분들도 나 좀 미안한데 나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건강해져야 네. 우리가 건강하지. 우리는 너무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선택이 틀린 거 아니야? 나 헛짓한 거 아니야? 이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맞다. 그 어색함이 맞으시다. 네. 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살아온 속도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바로 서지 않고 끽 소리도 나고 내면에서 네. 그리고 열도 발생해요. 전에처럼 회전도 못해요. 음. 그럼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또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그 시절을 겪어서 그게 약이 됐구나 이런 걸 다 경험하잖아요. 후회하지 말고 선택에 후회하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고 너 괜찮아. 너 잘했어. 스스로를 자꾸 좀 다독여줘라. 인정해줘라. 그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렇게 화내면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 괜찮아! 잘했어! 내 동기! 이거는 너무 70년대 저희 교련복 입을 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촌스러웠나? 잘했어. 하여튼 잘했다. 후회하지 말아라. 네. 요거 네, 너무 좋다. 저는 진짜로 김창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요. 나는 나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그래서 부족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아주면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준이라 이러면서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이 네. 막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라도 예. 저는 가끔 한번 그 자신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려서 제가 엄마 아빠 싸울 때 도망 다녔거든요. 그럼 동네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어디 뭐 오락실 이런 것도 뭐 PC방 없던 때니까 그치. 그냥 초등학교 그 시소 막 이런 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강연을 듣는데 그 아이에게 찾아가 주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 본인이. 어린 시절에 그 상처받은 나에게. 그게 보인다면. 그리고 가서 어.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한번 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나죠. 야. 그리고 이제 야 괜찮다. 이건 네 잘못 아니다. 애들은 부모가 싸우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네 잘못 아니다. 부모님은 너 아니어도 원래 싸울 뿐이다.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그래서 전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럼 전 그 어린 아이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창호. 뭘 하고 싶냐? 그럼 저는 이렇게 딱 보고 야 춥지. 그리고 제가 좀 그 아이가 좋아하는 따뜻할 만한 국물이 있는 걸 사주고 싶더라고요. 뭐 사랑한다, 뭐 너 앞으로 뭐 너는 고난이 너의 뭐가 될 거야 이런 식의 말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거 사주고 돈을 좀 주고 싶다. 5분에는 현금 속에 싹 쳐들어야 돼. 이거 엄마 아빠 모르게 네가 뭐든 하고 싶은 거 해. 해라. 사탕도 사 먹고. 너 이거 그렇지, 뭐 그렇지. 구슬을 사도 되고 딱지도 사도 사고. 되고 오라 그래도 돼. 그래. 이거 엄마 아빠 모르는 돈이야. 아저씨가 줄게. 얘는 계좌이체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 줘야 되니까. 현금 줘야 되니까. 그랬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생각으로라도 내 그 자신에게 좀 그렇게 좀 시선도 한번 보내주고 좋다.
나를 사랑해라.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자, 100. 우리은행. 그래서 재밌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이렇게 아까 그 방법 좋네요. 이렇게 팔을 내밀고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내 어린 시절에 가장 아팠던 그 기억 속으로 찾아가서 쓰다듬어주는 요 훈련부터 시작하자. 김창수님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1년 반 만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또 한 번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양분을 부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다음은 언제로 할까요? 아니 근데 그 네. 출연료가 이대로는 계속 못할 것 같아요. 자, 계좌이체 번호 확실하게.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가 이제 기운을 드리죠. 기운 많이 받았으니까 정말 뜨겁게 여러분 같이 짝짝짝 박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